네, 맥형입니다. 김밥집인데요. 되게 젊은 사장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한 번 갔는데 엄청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너무 반가움에 또 촬영 제의를 했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이곳이 또 휴먼 스토리 나와서 2년 전에 한 300만 조회수 넘게 했더라고요. 군대 전역 후에 김밥집을 시작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돈보다 일이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다는 이 김밥집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시는 이 모습에 자영업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처음으로 김밥집 창업한 젊은 사장님과 이렇게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기소개 어렵지만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승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야, 장사에 대해서 관심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게는 사실 한 23살부터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저희 어머님이 일을 하셨는데 가게 사장님이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너 군대 전역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전역하자마자부터 일을 해가지고 도와줬었어요. 도와주면서 한 1년 정도 알바 해가지고 돈 모으면 한 2천만 원 되니까 그걸로 놀러 가야지 라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어디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지 못했는데 가게에서는 사람들한테 계란 후라이 하나를 줘도 사장님 사장님 감사해요. 그때 당시에 반찬이 없어가지고 조미김에 사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음식점은 이게 즉각 코멘트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보람차가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저는 장사라는 것도 2, 3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때는 되게 주는 것만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 가게이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줘도 이 음식값에서 저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수익 구조도 챙겨야 되고 수익 구조를 챙기려면 인건비도 잘 적절히 계산을 해야 되고 물류값도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막 6천만 원, 7천만 원 팔았는데도 막 8원 남을 때도 있고 너무 커져서 엄마 밑에서 있으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반응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고. 근데 이제는 규모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신경 쓰지 못하면 직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걔네들을 제가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많이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본능을 거스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 상호가 김밥처럼이잖아요. 원래부터 어머니가 할 때부터도 김밥처럼이었어요? 맞습니다. 김밥처럼 그 어머니가 상호를 어떻게 짓게 되신 건지 처음처럼보다 더 먼저 이 상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를 창업을 했는데 엄마 그럼 뭐 하지 하다가 김밥집이니까 김밥처럼 해야지 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상호 생각할 때? 저는 이게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23살에 되게 창피했어요. 가오라고 하죠 흔히. 너 어디서 일해? 나 김밥처럼? 뭐야 처음처럼도 아니고 김밥 천국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창피해가지고 말 못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제가 2년 있다가 엄마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만하시고 제가 가게를 해서 사장을 해서 했는데 그때 가게 이름을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서 한 2년 정도 이름을 안 바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게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 좋은 상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계속 웨이팅이 되고 야 여기에 경쟁력이 무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분식 좋아하니까 왔는데 일하는 사람들 텐션이 다 미쳐 있어. 먹는데 고객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 그리고 계산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저한테 주먹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고도 야 이분들 뭐지? 여기 김밥집이잖아. 여기 술집 아니잖아. 왜 이렇게 텐션이 높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다른 주방 가면 하루에 한마디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면 이미 매뉴얼들이 정해져 있고 그냥 뭐 자기 할 거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고 나도 내 할 거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되게 이런 대화를 서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막 출근을 하면 다 같이 화이팅도 하고 하루 스케줄이 보통 어떻게 돼요? 아침에 애들하고 나가서 이제 화이팅 한번 하고 몇 시에요? 9시에 나와. 아침 9시에 화이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시까지 이제 장사하기 전에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침 밥 먹고 같이 또 점심 장사하고 또 저녁 장사하고 청소하고 퇴근하고 뭐해요? 가끔씩 유튜브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 만날 때도 있고 여자친구 있어요? 한 8년 사귀었습니다. 8년? 여자친구는 이렇게 요식업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만났잖아요. 직업이 어떤 직업일지 모르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여자친구보다 소득이 높잖아요. 밥을 이렇게 먹으러 가면 저는 제가 계산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고생하고 왜냐면 진짜 아침에 뭐 새벽 4시에 나와서 저녁 12시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제가 계산을 할 때 계산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시래기 있지 않습니까? 휴먼스토리에 나와서 하루에 시래기를 저는 15인분밖에 못 파는데 시래기는 또 까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30명, 40명 이렇게 오니까 시래기를 깔 시간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저녁에 막 시래기도 깐 적도 많거든요. 와서 여자친구 근데 그걸 더 좋아해요. 지금도 막 얘기하는 게 그때 뭔가 시래기 깠던 게 너무 즐거웠다고. 그런 게 저는 힘이. 맥주집에서 제가 점장으로 일할 때 여자친구가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본 안주 갖다 줬거든요. 기본 안주 갖다 주다가 지금 부인이 됐어요. 밖에서 진짜? 16년이 됐는데 같은 일을 겪어보다 보니까 나의 생활을 알잖아요. 같이 세팅해서 매장도 키워가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크다 보니까 대화도 똑같고 일 끝나고 와가지고 잠꼬대 하는데 향도 3번 테이블에 서비스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잠꼬대도 하고 그런 게 막 측은지심이 돼서 더 좋게 느껴지고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뒤에 지켜주고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할 때 항상 너무 든든하고 소스도 요즘 같이 만들어줘요. 아 진짜 회사 끝나고 와서? 뭐 예를 들어 소스 막 많이 만들어야 되는 날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을 안 하죠. 오늘 뭐 해라고 하면 저녁에 소스 만들어야지 하면 와가지고 진짜? 옆에서 장사하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이사 온 계기가 있나요? 가게 건물이 이제 노후화돼서 가게를 재건축한다라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해서 나가라. 그럼 이 자리가 또 우연히 나와 있었어요? 근데 비싸게 나와 있었거든요. 권리가 1억 한 5천도 나와 있었어요. 이 자리가? 네. 근데 뭐 2억이었어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저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여기에서도 만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이 아니고 좀 딴 데로 가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욕심내서 해봤죠. 월세는 얼마예요? 한 350? 전혀 적지가 않네요. 거의 뭐 당산 수준인데요,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저의 가치는 제가 저기서 노력한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인드가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잘 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만 했으면 여기는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과하게 비싸 하고서 아마 다른 데 가서 더 고전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수익만 생각했었으면. 그래서 제가 교육받아 보면 회계사, 뭐 세무사, 은행원 이런 사람들이 숫자에 강할 수 있지만 장사를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의 본능처럼 막 퍼주는 게 재밌고 손님이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재밌고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장사를 숫자로 보고 내가 얼마 남는지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안 남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남죠? 남긴 남긴. 영원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 가게가 한 퍼센트로 보면 한 10%에서 15%? 근데 뭐 누구는 뭐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뭐 충분히 뭐 많지 않나? 수익률 논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재료에 가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일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인건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다소 조금 가져가도 행복해.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좋고 직원이 좋기 때문에 이런 가게들이 또 오래 가거든요. 엄청. 그래서 영업이익이 낮다고 나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기가 그냥 정하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 그 옮겨서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한 1년?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싸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 이런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기스가 덜 나고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쉽지만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쁘게 준비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인테리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음식이고 여기 일하는 사람의 분위기인데 여기 바닥도 인테리어 아저씨가 바닥이 안 미끄러운 바닥이라고 해서 바닥을 했거든요. 근데 와 엄청 미끄럽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닦이는 바닥이네. 저는 근데 그걸 모르고서 했는데 저희 맨날 의자 올리고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도 한번 해야 되고. 사람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알면 이후에 또 내 목표를 삼아서 그때는 더 완성도를 만들어가면 되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꾸준히 찾아오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저희 직원이 지금 군대 한 소대가 몰려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한 일곱 되는 것 같아요. 저거 포토샵을 직접 했어요? 이것도 이제 다 여기서 다 도와줬어요. 네. 뭐예요?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이번에 그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어떤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또 돼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또 한바탕 놀았거든요. 저렇게 직접 직원들의 얼굴을 저기다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한 거네요. 그쵸. 어쩐지 홍콩 반점도
김밥집도 군인들 오면은 막 할인해주고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네, 막 저도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돈가스 할인. 돈가스 진짜 파격적인 것 같아요. 경찰, 군인, 소방관 분들께 보훈의 달 6월 62.5% 할인. 맞습니다. 10,000원짜리를 3,750원. 되게 의미도 있고 가격도 파격적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딱 아이디어 떠오르자마자 저기 회사에 만들어 달라고 하고 당산지구대 거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요구하니까 홍보가 안 되면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홍보할 수 있는 팀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전화해서 하니까 또 와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런 이벤트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직원도 많고 다 이제 책임감도 되게 많아졌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업종마다 고기가 있고 술이 있고 이렇게 분식이 있고 하잖아요. 분식류 쪽이 사실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김밥 많은 참모들, 김밥 많은데 마시는 분들, 칼로 써시고 하시는 분들 여기에 손목하고 이 손가락 다 관절염 생겨서 이런 분들 오셔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때요? 저희 가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 가게에 있을 때 겪어서 어떻게 이거를 조금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젊은 친구들하고도 일을 해보고 싶은데 젊은 애들이 김밥을 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김밥 기계가 있어가지고 김밥 밥 펴주는 기계, 잘라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서브웨이처럼 애들은 재료들을 넣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기다려주자. 옛날에는 되게 닥달했었거든요. 인건비 하나 아끼려고 너가 이만큼은 빨리 싸야지만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되게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뭐 누가 써준 편지인가요? 저거 가게에 애기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써주고 그려주고 손님들도 써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애들이 여기 분식점 와서 저런 걸 쓰죠? 일단은 제가 가게에 있는 지 한 6년 됐으니까 지나가는 애들하고 되게 많이 또 친하게 지내거든요. 진짜요? 근데 걔네들이 처음에 4살이었는데 이제 10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 오픈할 때 막 축하한다고 막 이제 글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당산초등학교에서 되게 너가 인터뷰하고 싶은 직업군에 가서 인터뷰 한번 해봐라는 숙제가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근데 저희 가게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사장님만의 고객을 대하는 방식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정말 본질적으로 진심이 있으면 장사하는 거는 되지 않을까? 마케팅,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빼고서라도 저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진심이라는 거는 근데 결국에는 저는 다다르는 거는 진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나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그 변함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애초에 시작했던 그 마음가짐 꾸준히 가져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걸 했을 때 결국에 내 진심을 알아봐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도와주는 저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이렇게 커피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저 사람한테 마음을 전달해서 저 사람도 저의 손님들을 뭔가 대접해주는 그러니까 직원이 아르바이트해서 급여받고 이렇게 그 돈을 사장님한테 쓰는 거죠.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느끼는 게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 게 지금 만들어진 걸 보니까 결국엔 이게 통했구나. 저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좋은 재료 쓰고 맛있게 하고 위생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장난치고 이런 거 스스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누가 너한테 왜 이렇게 너 덤벙거리고 목소리 크고 나대 라고 해도 저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저희 가게 그 고기 냉장고 보이십니까? 돈가스 맛있게 하려고 최근에 또 고기 냉장고 저런 거 샀거든요. 냉장고 샀다고요? 고기도 진짜 비싼 거 쓰는데 이거를 뭐 홍보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 진짜 솔직하고 싶었어요. 여기 하루에 손님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데도 계속 와서 나라 잃은 표정을 계속 하고 나가시는데 한 적을 때 매출은 6천만 원, 성수기 때 매출은 9천만 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분식점이 한번 자리 잡으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 당산역에는 까치대 분식이 있고 여기 선유도에는 김밥처럼 있고 이게 하나가 자리 잡으면 정말 오래 가는데 여기는 경쟁력이 이 식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죠. 음식도 맛있어요. 맛은 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뭘 많이 손님들이 먹어요? 여기? 돈가스하고 백반 같은 거? 저는 그게 웃겨요. 백반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 네. 아니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처음에 제가 가게에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아저 공사장 인부 아저씨들이 오셔서 나 아침에 7시쯤 밥 먹고 싶은데 4명 정도만 밥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음식 못하는데 뭐 7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9시에 출근했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침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가게 김치볶음밥 냉동이었거든요.
했거든요. 냉동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볶아주고 했어요. 근데 맨날 김치볶음밥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부터 이제 이모한테 배우기 시작했죠. 이모 된장찌개 끓이는 것 좀 알려줘요. 이모가 된장찌개 끓이는 거 알려주면 그 다음날 그날 점심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날 김치찌개 이모가 알려주면 그날 점심에 가게에서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한번 해보고 근데 망해도 줬어요 그냥. 근데 아저씨들은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맛있고 맛없고가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해주니 내가 해줄게. 근데 그러다가 아저씨들이 처음에 4명이었는데 이제 아저씨 현장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막 40명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음식 수준이 조금 올라갔을 때였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50인분을 준비해 놓으면 아저씨들 팔고 남으면 한 10인분이 남잖아요. 설거지하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또 불 켜져 있으니까 그냥 길 가던 손님들이 오거든요. 아침에 뭐 먹을까 하다가 저거 줘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반찬 잔반 보고서 메뉴가 없어가지고 저거 줘 해가지고 알았어요 저거 드릴게요 하고서 했는데 또 이제 메뉴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사장 밥조라는 걸 했죠. 아저씨 들어오자마자 야 밥 줘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래기 된장국 백반 막 이런 걸 하다가 근데 이제는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메뉴 한 2개에서 3가지 정도를 고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재밌는 게 메뉴 이름이 보면은 이게 약간 5인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화해요. 이거 딱 보니까 정준하 그 개그맨이 요즘에 뭐 횟집도 하고 요식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먹고 갔나 할 정도로 정준화가 먹고 반한 돼지불백 해가지고 방송 보니까 뉴욕타임즈 선정 뭐 10대 뭐 각 매장 뭐 해가지고 했는데 뉴옥타임즈라고 써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장님들이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누가 했어요? 제가 당연히. 아 진짜? 네. 그래서 나는 직화제육을 먹으려다가 정준하가 먹고 간 거 한번 돼지불백 먹어보자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이게 최근에 새로 나온 건데 원래 이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이름 바꿔야겠어요. 이게 이름 바꿔요. 그래서 저는 맥 형님이 오셨을 때 전 고민인 게 저희 가게는 분식집인데 또 이런 밥류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또 집중을 하려다 보면 메뉴를 또 빼야 되는데 어떤 걸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장님은 절대 못 빼요. 메뉴를 늘리는 사람들은 절대 줄이기가 어려워요. 다 내 새끼 거거든요, 이게. 빼면은 뭔가 이게 매출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걸 찾아온 그 한 명을 보고 장사를 하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빼요. 그 손님 하나, 내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못 뺄 것 같아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게 방법이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걸로. 이제 재료 관리가 안 돼서 버리는 거가 생기거나 뭔가 직원들이 피로도가 높아서 힘들어한다거나 그럼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또 그것도 어떻게든 다 이겨내면서 만들어갈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 저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못한다고 하면 또 안 하면 되는데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장님의 열정만큼 또 직원들이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따라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사장이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된데미가 있는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 저 손님이 먹는데 저렇게 소리 내면서 먹는다 그리고 먹지도 않는데 이거저거 다 갖다가 먹는다 이제 이렇게 흉을 보기 시작하면 직원들 알바들이 흉 보면 사장님이 좋아할 줄 알고 손님 흉을 보기 시작해. 이제 그 가게는 오래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칙처럼 정해놔야 되는데 다 보고 배우는 거야. 근데 여기는 반대로 손님한테 이렇게 열정적인 에너지를 주니까 그 본보기가 돼서 직원들이 더 파이팅 넘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 100점을 맞기는 어렵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해서 100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진짜 충분히 그 역할 이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매장을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저의 목표는 가맹 사업이 저의 방향하고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맹 사업을 해야지만 이게 뭔가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고 제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최고봉이죠. 그거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프랜차이즈를 한다고요? 그 어려운 걸? 좀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그냥 제 상상으로 하기에는 일단 김밥집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가 창업이 가능했었는데 요즘 저처럼 하려면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 기계가 인테리어 값이고 뭔가 재고 관리도 저처럼 하려면 루스율도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거 김밥집 말고 저희 가게에서 잘 나가는 메뉴들을 밖으로 하나 빼서 한 2개, 3개 정도 특장점을 되게 특화시켜서 살려서 그거를 가맹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맹 사업도 이게 면적을 봐서 뽑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도 1주, 2주가 아니라 진짜
진짜로 이게 한 뭐 3달 일을 하고서 만약에 그 사람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저도 싫어요. 나는 뭐 돈을 편하게 벌고 싶어 이런 사람들보다 진짜로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번 다음에 이게 진짜 저처럼 좋은 직원들을 만나서 꿈을 위해 한계를 뭔가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좀 느리지만 정말 튼튼하게 갈 수 있고 정말 고객들 입이 되게 즐거운 그런 가게를 가맹 사업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저는 김밥을 먹으려면 김밥처럼, 그리고 장사를 배우려면 승훈이처럼 승훈이처럼 해야 된다 생각이 돼요.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김밥처럼이 아니어도 다른 걸 해도 무조건 잘 돼요. 본인만 이 마음 유지하면서 가면 그냥 잘 돼요. 제가 근래에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에너지 넘치고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말 들으니까 이게 또 자신감이 또 좀 생기네요.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 쉬는 날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안 쉬다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을 쉬면서 저희 목표가 한 11월, 12월 정도에 가게를 하나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수기일 때는 제가 주 5일 근무를 해서 이제 가게에 있는 친구들하고 저하고 내가 없을 때 부족한 부분들 계속 매뉴얼적으로 채워나가면서 만들고 제가 정말 조금 빠져도 되게끔 그렇게 요즘에는 이틀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쉴 때는 또 여자친구도 만나고. 요즘에는 좀 많이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가거나. 그러니까 맨날 소스 만들 때만 부르지 말고 좀 나가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벤치마킹이라고 또 핑계 삼아 많은 세상을 봐야지. 왜냐면은 매장을 또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이 갇혀 있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못 봐요.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많이 먹어보고 많이 봐야지 요즘에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요 직업이 이런 형태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템을 또 개발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승훈이처럼 항상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 승훈이처럼 해라, 장사하려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망하지 않는다. 최소한 내가 목표하는 수익 구조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장사라는 거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다. 저는 이렇게 많이 말하고 다닐 것 같아요. 저도 김밥 장사 했었어요. 근데 저는 500원짜리 팔아가지고 이렇게 감히 4,500원짜리 비비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항상 새벽에 나가서 지하철역 앞에서 노점을 했지만 항상 사람들이 지하철역 앞에 막 이렇게 출근길에 몰려오면 돈을 꺼내기도 바쁘게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온 날은 앞에다가 POP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앞치마와 모자를 쓰고 꼬맹이 김밥 500원. 출근길에 사람들이 다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 저를 봤어요. 근데 창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진정한 승자는 내가 될 거니까. 난 노력한 만큼 벌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 같은 마음일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만큼 성과가 돌아오지 않고 그 성과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도 다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회사를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요식업이 저하고 참 맞는 직업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세상에 편견이 얼마나 많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너 장사하는 거지, 이런 편견이 저 때만 해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편견을 딛고 일어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차가 차 얘기하니까 우리 승훈 대표가 차에 약한데? 우리 승훈 대표가 자영업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요즘에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 여길로 빠지고 저길로 빠지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손님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게 다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꼭 인내하셔서 좋은 가게를, 원하는 가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유도에 오시게 되면은 2번 출구 앞에 김밥처럼 바로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열정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넘치고 너무 즐겁게 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느끼고 갈 수 있는 곳이 김밥처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